자, 많은 분들이 장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위와 장은 또 연결되어 있지만 또 위와 장은 또 일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비 설사를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치료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장 때문에 문제 오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TV에서 방송되는 홈쇼핑에서 유산균을 드시거나 유산균을 계속 바꿔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결국은 뭐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서 그나마 설사는 좀 살만한데 변비는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변비로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피부는 괜찮은데 또 변비가 심한 분도 있죠. 변비가 심할 경우에 얼굴 생기는 그 뽀드락지 같은 경우는 변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부과에 간다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 분들 이제 오셨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오시면 저는 척추부터 확인합니다. 척추부터. 예. 장도, 소장, 대장도 분명 어디선가 신경 전달이 와서, 왜냐면 장이 막 움직이잖아요. 꿈틀꿈틀. 우리 손을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목신경, 경추신경이 제대로 이 경추신경,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제대로 눌리지 않고 작동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손이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요골신경이 마비되면 손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남자가 잘 때 여자를 팔베개를 해주고 자면은 요골신경이 눌려가지고 이 팔이 툭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손이 움직이려면은 이 경추신경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추신경이 눌리면 목 디스크가 돼서 손이 저릿저릿하죠. 마찬가지예요. 장도 이게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이 꿈틀꿈틀해서 우리가 위에서 넘어온 음식이 잘 움직여서 항문까지 갈 수 있으려면 이 장신경이 잘 와야 되는데 장으로 가는 신경은 여기서 옵니다. 이쪽 흉추에서 이렇게 와요. 장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서 눌리지 않고 여기서 신경이 잘 올 때 장이 꿈틀꿈틀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오게 되면 변비 설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신경이 왜 문제가 올까요? 자,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척추, 이 뼈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틀어져 버리면 여기 신경 압박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탁 틀어질 때 신경이 압박됩니다. 그러니까 뼈뿐만 아니라 여기는 근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온 것처럼 변비 설사가 오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오는 것은 사실 다 하나같이 이 척추신경이 흉추신경이 눌린 겁니다. 요추가 눌리면 허리 디스크, 그죠? 흉추가 눌리면 설사, 변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크론병 환자 제가 한번 올렸다가 영상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영상 찍는 걸 허락하셨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 친구도 보면은 척추가 특히 흉추가 여기서 심하게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변비 때문에 수십 년간 고생하고 유산균을 그렇게 바꿔먹는데도 안 낫는 분들은 계속 유산균을 찾아야 될까요? 바꿔서 먹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유산균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유산균을 드시더라도 그 시작은 이 부위를 먼저 바르게 해서 척추에 이게 틀어짐 이미 있다. 이렇게 쭉 반듯이 오다가 여기서 확 틀어졌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이제 변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어짐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좌우가 근육이 크기가 다른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엎드렸을 때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의 크기가 다르고 한쪽이 기울었다 또는 이 좌우가 균등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게 비탈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분들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척추가 너무 심하게 틀어져서 변비가 올 수밖에 없고 설사가 올 수밖에 없고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이의학 할 때 소화는 위에서 많이 시키죠. 여자들 브레이저건 지나가는 이 라인에서 소화를 시키는 첫 번째 작용이 일어나고 그 바로 위에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또 소화시키죠. 또 췌장액 나오죠. 십이지장 나오죠. 그 다음에 장액을 만들고 이런 것들 전부 척추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과 가면 그냥 위장약 주고 뭐 속쓰리면 제산제 주고 이렇게 하지 어떤 의사가 이 부위를 치료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진짜 근본적인 원인의 병의 원인은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오면서 그 결과로 속이 쓰리고 염증이 생기고 소화 불량이 오고 위 하수가 오고 그죠? 설사 변비가 오는 건데 이 부위를 케어하지 않고 내가 먹는 영양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어린 반푼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식이의학은요 영양에 관련된 내용은 이 척추를 빠뜨리면 다 빠뜨린 거예요. 사실은 다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정상적인 70%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부위는 대부분 다 틀어져 있어요. 30년 40년 생활을 하다 보면 다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상인 분들도. 그래서 소화가 잘 되냐고 할 때 그 정의는 밥맛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때 되면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더부룩하거나 가스차지 않고 트림이 올라오지 않고 변이 황금변이 나오고 변도 매일 한두 번씩 시원하게 보고 변이가 생기면 금방 변을 볼 수 있고 변 모양이 바나나로 예쁘게 나오고 바나나 변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어지는 조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오는데 아무리 영양을 강조하고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먹으면 뭐하냐고요. 여기서 문제가 와버렸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식이의학에서 변비, 설사, 이 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 부위를 먼저 치료하는 게 답입니다. 여기서 이 신경이 나와서 이 신경들이 이렇게 장으로 가는 거는 만과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압박되면 허리가 압박되면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땡기듯이 이 부위가 압박되면 장이 제대로 재운동을 못해서 분절운동, 연동운동을 못하고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누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도 문제가 오고 장도 빵꾸 나고 그죠? 장 폐색 증상도 여기 있는 신경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장끼리 들러붙어서 장 폐색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과에 가서 위가 안 좋고 식도염이 있고 장이 안 좋고 변비가 있을 때 또는 뭐 위축성 위염이 있고 기능성 위장 장애가 있을 때 과연 내과에 가서 약만을 받아가지고 먹거나 또는 뭐 까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당근과 양배추, 사과 이런 것들만 먹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변비와 설사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꾸 나오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의학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양에 앞서서 이런 체형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직관적이고 이 신경에 관련해서 이 신경과 혈관은 늘상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면 동맥, 정맥이 같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못 가요.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의학은 늘 영양, 식이의학에 앞서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른데도 음식을 너무나 야식을 먹고 하루에 7끼를 먹으면서 치킨, 밀가루, 야채 없이 그냥 고기만 몽땅 먹게 되면 구조가 바른 분들도 영양에 문제가 오면서 이제 병이 나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비 설사가 있을 때 또는 장에 염증이 있어서 뭐 궤양성 대장염이 오거나 크론병이 왔을 때도 항상 구조의 문제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약을 투여하거나 식이 방법을 찾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